안녕하세요. 마흔에 즐기는 청춘 마즐청의 코리입니다. 대만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까지는 처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성당의 풍경은 어떤지 함께 가실게요. 첫 주일이다. 엄마와 매일 미사를 참석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주일이라서 당연히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 있는 찐싱탕으로 8시 반 미사를 참석한다. 중국어를 몰라도 뭐가 되겠지란 심정으로 눈치껏 사람들을 따라 2층으로 올라 둥근 형태의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문 앞에 봉사자분들이 주는 책을 받아들고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2개의 책을 주었는데 한 개는 분명히 미사 전례집일 거고 하나는 성가책일 텐데 희한하게 콩나물이 없다. 오선지에 그려져 있는 성가책이 아닌 것이다. 와, 미사가 이렇게 난감할 거라는 상상은 전혀 못했다. 내가 듣고 읽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어딜 펼쳐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미사의 풍경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만 다를 뿐이다. 미사가 끝나고 나서 사무장 같은 분께서 마이크를 잡고 뭔가 공지사항을 전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이 왠지 처음 온 사람 일어나라는 것 같았다. 당연히 아닌 척했다. 뭘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렇게 신부님의 강복이 끝나고 모두 밖으로 퇴장한다. 밖으로 나와보니 모두 1층으로 내려와서 어딘가 또 들어간다. 슬쩍 따라서 같이 가보니 웬걸 빵과 커피, 차 요런 다과가 있는 것이다. 그저 슬쩍 몇 개 먹고 나왔다. 한국 미사와 가장 다른 것은 내가 성당을 잘 안 다녔던 날라리여서 잘 모르겠지만 제단이 너무 소박한 느낌이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신부님이 무선 핀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거다. 우리가 TV에서 연예인들이 하는 헤드핀 마이크 이런 스타일이었다. 와, 완전 앞서가는 느낌. 내부를 잠시 소개하자면 보편적으로 성당 안에 있는 십자가의 길이 여기는 이렇게 탄생부터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 18일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전세계 순회를 하실 때 대만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여기 찐신탕에 모셔졌던 사진이고요. 아쉽게도 저는 저녁에만 잠시 참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어렵게 구한 중국어 미사 전례집입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됐어요. 이걸 받고 나서는 발음 하나하나 적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저도 미사에 참석하는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는 제가 가봤던 대만의 성당들의 풍경을 소개할게요. 지금 보시는 곳은 제가 대만에 오자마자 초반에 가장 많이 갔었던 성당입니다. 언어 중심 4층에 있는 작은 소성당이고요. 정말 아득하고 그리고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 신비로운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성당은 대만의 따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의 성당인데요. 이곳에 한국 신부님이 원주민 사목을 하세요. 그래서 대략 20개 정도의 부락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방문을 했다가 우연하게 들렸던 성당입니다. 재료들이 모두 이렇게 자연적인 거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제가 가장 많이 가는 곳입니다. 왜냐? 제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 건물 6층에 살고 있고요. 이곳은 보인대학교 후문 쪽에 있는 소아대레사 수녀회가 운영하는 기숙사입니다. 제 세례명이 소아대레사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저희 집이라고 소개합니다. 1층에 성당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가운데에 원래 제대가 있는데 이날은 행사가 있는 관계로 잠시 치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프란치스코 성당입니다. 이곳에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가면 프란치스코 수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실내 내부의 사진은 수녀회의 성당 내부이고요. 이렇게 보인대학교 주변에는요, 가톨릭 수도회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은 앤틱하고 빈티지스러운 이 성당은요, 베이터우라고 하는 온천 마을에 있는 성당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성당은 단수에 있는 파티마 성모 성당이고요. 기존의 성당과 조금 다르게 십자가 밑에 파티마 성모님이 계신 걸 보이실 거예요. 이런 것은 필리핀 성당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일이 되면은 필리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미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작아 보이는 이 성당은요, 파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가 처음으로 개인 피정을 진행했던 곳의 소성당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성당은 조금 큰 규모인데요. 2016년 4월에 성소 대회를 위해서 이렇게 제대를 지금 잠시 이동시켜 놓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풍경입니다. 이곳은 제가 화련에 놀러 갔을 때 이틀을 묵었던 피정의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층에 이렇게 큰 규모의 성당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멀리 갔던 성당인 것 같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은데요. 조금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대만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리산이라는 산 안에 있는 피정의 집입니다. 지금 보시는 성당은 타오유엔이라는 지역에 있는 성당이고요. 이 지역은 제가 자주 출장을 갔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끼게 되면은 미사를 참여했던 곳이고요. 지금 실내 내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왠지 더 휑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대만의 신자들은 비교적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는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가득 차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앞으로 보게 되실 두 개의 성당은요, 제가 과제 때문에 방문했던 성당이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곳은 수림 예수 성심당이라고 하는 성당인데, 제가 대만의 많은 성당을 가봤지만 아직까지는 가장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의 5개의 성원이 보이는 조각상이 보이고, 양 옆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성수가 흘러나오는 세례대가 굉장히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에서 가장 큰 특징은요, 정면에 보시면은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템페라라고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안료에 계란을 녹여서 그리는 작업인데요. 이탈리아에서 성전 벽화를 전문으로 그리시는 화가분께서 직접 오셔서 디자인을 하고 그리면서 대만 신자분들에게 기술도 조금씩 전수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수 작업 정도는 신자분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양쪽 벽으로 스테인드 글라스가 너무너무 이쁩니다. 지금 사진으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쉬운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 방문했던 성당은 만치아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중화 순교 성인 성당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건축 양식 자체가 중화풍인 거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아치형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성수가 있고 그리고 크게 세례를 받는 세례대가 있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마치 이날 미사 후에 음악회가 있어서 감상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성당 앞으로 더 들어가 보면 미사를 봤었던 제대 그 뒤편에 또 다른 작은 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안쪽으로 감실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최후의 만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무척 아름다웠던 부분입니다. 그리고는 오른편에 순교 성인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에 있는 제대에 또 성인분의 뼈 조각이 모셔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성당은 제가 가장 싫어했던 성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았던 성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대만에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것도 대만에서요. 이렇게 이국 땅에서 입원을 하니 얼마나 낯설고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다행히 보인대학교 후문에 보인대학교 병원이 신축이 됐어요. 그래서 입원하게 됐고 그곳에 있는 1층에 있는 성당이었습니다. 많이 원망하고 슬퍼하고 울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렇게 또 위안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때 치료해 주셨던 의료진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게다가 더더욱 지금 시기 코로나로 전 세계가 모두 힘들 상황이에요. 모두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